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 바꾼다 10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야, 100번이구나. 예. 100번째. 10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크죠. 예, 완전하죠. 에피소드로는 우리가 100번째 에피소드고요. 방송 기간으로 따지면 1년 1개월 정도 딱 했습니다. 1년이네. 예. 1년 1개월? 1개월이죠. 작년 6월에 선거 끝나고 시작했어요. 예,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1년 넘게 정청래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시작한 그렇죠. 방송이지. 그렇죠. 총선에서 아웃되고 나서 그렇죠. 그렇게 시작한 방송인데 그러니까 1년 1개월 됐네요. 예, 그러니까. 예. 자, 나 근데 100회 지금도 외로워. 그래요. 네. 효과 없습니까? 뭔 효과? 그러니까 방송 효과가. 이거라도 있으니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알바라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았지. 그러니까 지역에 좀 다니라고요. 외로우니까 많이 보자가 다녀요. 붙여가지고 같이. 그러면은 고르십시오. 아줌마들하고 노래방 가는 거 말고. 근데 노래방도 이제 힘 딸려서 못 가겠어. 노래를 좀 쉬시면 됩니다. 노래방 노래를- 가셔서 노래방. 계속 부르지 마시고. 성격상 그게 안 돼. 성격상 그게 안 돼. 그러면은 외로움 달리는데 근데 손혜원 의원님하고는 노래방 한 번도 안 한 갔죠. 번 더 가세요. 그 바깥 사장님하고는 갔는데. 우리 남편 노래방 좋아하는데 저는 노래방 안 가. 왜요? 난 피곤해 힘들어. 진짜요? 젊었을 때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예전에 아직 젊으십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그 전당대회 전에 뭐 지역위원장 몇 명 올라와서 같이 노래방 우리 집사람 불렀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개콘보다 더 재밌었대. 제가 그냥 계속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어머. 자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머. 당신을 그 부부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알겠대. 그 부부 진짜 이상하다. 여보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더라니까. 그래요?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보내 문자를. 실합니까? 싫합니다. 싫어요. 야, 이거 참 봐도 아니 못 믿겠네요. 근데 노래방이 나는 옛날에 노래방 없을 때부터 가라오케 시절에 나는 그 레이저 디스크로 우리 집에 방 안에 안방을 노래방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전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목소리도 가고 에이. 재미도 없고 제 그래서 트위터, 페이스북에 취미가 뭐냐면 함께 노래하기.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하기. 알아봤어 난 다. 그래서 안 가. 그럼 함께 해야지. 식성은 근데 함께라고 하고 청국장을 혼자만 좋아하고. 부른다며. 아니 같이 춤추면서 부르지. 그래요. 자, 오늘 정 의원님 1년 1개월 이상 정청래를 위해서 스타트했고 1년 1개월 이상 지났는데 소감? 정치 알바를 듣고 계시는 그리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냥 들어주시는 예. 모든 청취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도록 지난주 하겠습니다. 댓글 좀 봐요. 댓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초토화. 손수호 변호사님이 네. 나중에 BBK 진짜. 몰라는 거는 쭈꾸미고 와, 진짜. 정청래 공부 좀 하고 와라. 그 손혜원 의원님도 감회가 새로울 텐데 사실은 이 방송 할 때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손혜원한테 전화가 와서 이 작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방송이에요. 역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이렇게 만드는 산파 역할을 했는데 100회 이상 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 저는 이 작가님한테 너무 고맙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와서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소식을 전해주시는 정청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초선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정알못이 들어와가지고 또 제가 이것저것 다 배우면서 지나온 1년이었었고요. 이제 1년 동안 또 의정활동 해보니까 뭔지 감은 오지만 아직도 뭐 정무적인 거 모르는 거 투성이고 그런데 하여튼 정치 알바 나오면서 저도 뭐 뭐래도 자꾸 공부를 좀 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정 의원님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또 케미가 맞아서 이렇게 상위권으로 랭킹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도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니 이 정치 알아야 바꾼다라는 이 제목에서 이것이 알바 시리즈가 돼가지고 알바 천국을 만들어서 지금 경제 알바는 사실 제가 이름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주진영 선생이 경제 알아야 바꾼다로 하지. 그래서 그건 너무 카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류로 그냥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알바가 됐고 지금 정치 알아야 바꾼다도 또다시 알바 시리즈가 검찰 됐습니다. 알바. 검찰 알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해서 어찌 보면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려운 것들, 정치 이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함께 이 나라를 바꿔가는데 이 시작이 되었던 그런 이제 팟캐스트 프로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알바 시리즈 어떤 게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뭐 손 의원님은 그 정치 알바 하면서 또 한 몇 주 또 쉬었잖아요. 왜? 아, 셔츠. 계산. 계산. 저 인간, 이 두 인간들이 나를 수렁에 빠뜨리고 말이야. 네. 그래, 그런 데 있었고. 손변은 중간에 합류했어요. 네, 인천에 계산동이 있습니다.
아, 계산동? 예, 정말 그 알아요. 예, 아세요? 계산. 작전동도 있지. 인천 아니, 괴산이 아니라 계산. 계산동이 정말 있어요. 계산기 할 때 계산. 아, 계산동 그래요? 있어요. 계산동이 있어요. 예. 계산동 살아요? 계산동 인근에 삽니다. 계산 얘기 하지 말랬잖아. 금지하라니까. 계산 얘기 금지하고. 자, 중간에 합류했는데, 처음에 네. 그 저희 합류 요청 받고 어떤 생각했고, 또 하고 나서 지금 어때요? 아, 저는 그날만 잠깐 왔다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 탄핵이랑 뭐 재판 관련된 것 때문에 잠깐 와서 앉아있다가 예전에 EJ 때도 몇 번 그랬으니까 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영광이죠. 제가 어디서 지금 손혜원 의원님 현역이시고 또 정천 의원님 또 의정활동 아니, 현역 아니야. 네, 의정활동 엄청나게 또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대단한 분들인데 제가 같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많이 배우고요. 제가 정치를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하지만 뉴스 보면서 궁금했던 거, 잘 이해 안 갔던 거 여기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이 알게 되고 깨우치고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공부하는 시간이고 매우 좋고 예. 항상 감사드리죠. 예. 그래요. 뭐, 100개 콘서트는 못합니다만. 예. 이 작가한테 네.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하세요. 뭐냐면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이 작가예요. 네.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또 울겠다 또. 11시쯤인가 아니요. 10시 반? 뭐, 오전. 네, 오전. 오전 하여튼 오전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했는데 이 작가가 제일 먼저 뭐 큰 걱정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청래 컷오프에 항의하는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죠. 예. 그리고 또 정봉주 전화했나 내가 했나 했더니 홍콩가 있더라고. 네. 그러더니 트위터로 필리버스터 우리 하자. 이대로 둘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불같이 일어난 거잖아 이게.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만났었죠 우리가 또. 예. 만나가지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100회 되니까 다시 문득 한번. 떠오르네. 자, 100회 우리가 기존 방송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연말에 우리 콘서트 한번 합시다. 연말에. 좋아요. 연말 콘서트. 연말 콘서트. 좋아요. 네네.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디에서요? 뭐 어디서든 서울에서 하든 뭐. 한 3천석? 삼천석이요?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삼천석이 우리를 뭘로 알아 지금? 아, 그래요? 3천석 알았어. 합시다, 한번. 청래당만 8,600이야. 알겠습니다. 다 올까? 유료? 예, 그 사이에 뭐, 우리 해외 교민들께서 한번 와달라 그러면 저희가 또 한번 해외 토크. 그거 갈 수 있어요. 북경에서도 와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오렌지 해? 김성애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8월 말에 미국 좀 와서 순회 강연 좀 하라고. 그러는데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김성애 같이 가자 그러려고? 안 돼! 안 돼! 할 이 일이 작가 같이 세상이야. 예, 아니, 뭐, 하여튼, 예. 아니야, 가세요. 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미국 못 들어가잖아. 엔트리 원. 단수비자는 가능해. 수다맨들 콘서트가 7월 29일 날 대구에서 있으니까, 혹시 참석하실 분 참석하시고, 손혜원 시간 없으면, 시간 없으면? 시간 많으면. 신밥 안 할 거면은. 난 수다맨 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예, 29일 날 대구 몇 시에요? 지금, 시간은 확정적이진 않아요. 오후쯤에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이네요. 우리가 150만 다운로드를 넣으면 대구에서 한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 150만 넘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 지키기 갈게요. 참았어요. 예, 그래요. 네. 예. 같이 하시죠. 뭐. 예. 재미나게 한번 해볼게. 28일이 금요일인데 제가 전교조 부산지부 강연회 가 있네. 카타 대구 그럼 가시면 눌러 되겠는데. 앉을까? 그렇지. 올라왔다면 대구 오세요. 갔다가? 예, 예. 와이프 같이 가요. 짐도 싸주고. 그러는데. 싸지고.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회 본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들어가 봅시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계 개편. 아하. 네, 정계 개편은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치권 용어인데요. 주로 이제 정계 개편 그러면 총선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네. 또 대통령은 5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정계 개편이라고는 표현 안 하죠. 그 민심에 나타났던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물줄기를 바꾸려고 했을 때 인위적 정계 개편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죠. 투표 바꿔주는 건 정계 개편이 아니고 예,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 원래 개념은 그게 정계 개편이죠. 예, 예, 예. 자 근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어떤 소수 권력의 힘으로 정치 질서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시도가 4.4 입개헌이었더라고요. 이게 민심의 흐름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1954년 11월 29일 자유당이 헌법을 중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이니까 중임 제한을 없애자. 그러니까 영구 대통령을 꿈꿨죠 이승만.
근데 203명이 정원이었는데 투표를 참여했는데 135.333이에요. 그럼 136명이 찬성을 해야 개헌이 가능한데 135명이 투표했어. 그래서 0.333을 버리고 네. 135명만으로도 가능하다. 네. 이게 4.4.5 입개헌이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게 국가가 아세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예. 국가 아세고 민심을 역행하는 거였고요. 뒤에서는 유신헌법이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 이걸로 국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박정희의 또 영구 대통령을 꿈꿨죠. 예. 그래서 이런 유신헌법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1980년 5월 31일 전두환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예, 이것도 사실은 민심에 역행했던 인위적인 정계 개편의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장과 24인의 위원이 있었는데 14명이 군인이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민주인사들을 잡아가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도 자기 편, 야당도 자기 편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오용야당. 그때 민한당에서 이중대 예.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3당 합당. 예, 그렇죠. 아무리 청취자들께서 가장 와닿는 거는 3당 합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전혀 다른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그렇죠. 다르게 3당 합당을 함으로써 이때 스타가 탄생합니다. 예. 노무현. 네.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마 민주당을 선택을 하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역정, 고달픈 정치 역정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된 아니 뭐 계기였죠. 그 전에 사실은 노태우가 맨 처음에 정계 개편을 제안한 것은 YS의 통일민주당이 아니고 DJ의 평화민주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DJ가 거절하고 YS로 왔죠. 네, 그리고 YS는 그때 서석재 네. 동해 재보궐선거 매수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정치적 궁지에 몰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3당 합당에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계 개편을 키워드로 정한 것은 그 이후로도 이제 좀 있었죠. 의원 꺼주기도 있었고 빼가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은 뭐 그냥 소소하게 일어났었는데 요즘 저한테 질문이 있는 것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국민의당을 받아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국민들은 벌써 훤히 앞날을 또 내다보고 그런 또 이렇게 의심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국민의당이 어떻게든 와해가 된다면 그것도 정계 개편의 일환이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아직은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쨌든 총선에 따라서 의석수가 결정되고 그것을 총선에 의한 개편이 아니라 중간에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꼼수 개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지금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뭐 국민의당을 탈당할 수도 있고 무소속당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런 일이 있을까? 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데 저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방선거가 눈앞에 닥친 선거 아닙니까? 네.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호남 지역 국민의당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겠죠, 당연히. 일단 호남 주민들이 뭐 하냐 거기서 네. 탈당하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설사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아직 이들의 개인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낫죠. 훨씬 더.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많이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나중에 신정훈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서 혹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 다시 그때는 뭐 민주당으로 들어올 수도 롤백하면 되잖아요.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은 지방선거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설령 뭐 합당 논의가 뭐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죠. 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 대부분 현역인데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는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들은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의당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만은 그 대권 후보 같은 혹은
그 국민의 지지를 한껏 받는 지도자가 한 명 있으면 아무리 당이 어려워도 그 한 사람으로 결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권 주자가 없죠. 근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입지라든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두원 의원 있잖아요. 예. 정두원 의원이 판도라에서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던데요. 종치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기가 어려울 거로 보는데 정의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거의 종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는 이게 새정치를 표방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새정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다시 되도록이로 들어와서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참 염치 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쉽게 좀 말씀드리면 2012년에 우리가 대선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안철수 이제 전 의원이 양보하고 문재인 대표 그 당시에 48표 문재인 후보 받았고 48% 받았잖아요. 그리고선 한 100만 표 졌죠.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철수 그 후보의 성적을 본다면 종친 거죠. 가망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희망을 가질 만한 아무 그래요. 정말 매력이 없는. 국회의원은 지금 안 나오죠? 능력도 없고. 국회의원 그만뒀죠. 그 사태가 내려갔죠. 처리가 됐나? 그럼요. 국회의장한테 처리가 됐어요? 모르죠. 그 의장님한테. 내년 지방 보궐선거는 치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벌써 같이 끝났는데 함께. 뭐 부인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예, 그렇죠? 부인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런데 그래요? 하여튼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후보가 됐어요. 이미. 그 가만 없는 부인이 거죠. 나오면 더 종치겠는데. 땡땡. 그래요. 그런데 그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당원이나 뭐 당규에 탈당을 하고 얼마 동안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룰이 있습니까? 1년. 1년. 네. 그러면 최근에 국민의당으로 나간 의원들은 못 들어오겠네요? 아니 그 당헌이야. 특별 당규로 고치면 돼요 또.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이 허용됐잖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당원 당규에는 1년 전에는 복당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럼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원 말은 국회의원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울 거라고요? 네, 어려울 거라고. 1년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또 복당 심사를 해요. 근데 의원님 나는 진짜 잘 모르겠는 게 내가 이 당에 와서 진짜 모르겠는 게 하나 있는 게 네. 그런 사람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더한 정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정치는 가능의 예술. 그런 정치권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나가서 총질을 하고 그렇게 나가서 안면 몰수를 하고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는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박영선 의원도 지금은 친문 아닙니까? 정치는 가능의 예술. 친문 맞아요? 친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니. 호남에 가서 감사 인사도 한다 그러던데. 예. 어디 가서도 감사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저렇게 깨진 채로 갈까요? 아니면 합당이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바로 이제 넘어져서 자빠져서 무릎팍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참패가 예상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앞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살 생각을 한다면 내가 배지를 다시 달 수 있다면 죽어도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여튼 정계 개편 어떻게 재밌어. 재밌죠? 예,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죠. 그냥 빨리 선거가 왔으면 좋겠네. 근데 저는 사실은 바른정당 같은 데는 전략만 잘 세우면 굉장한 돌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들이 잘 못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홍보 전략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내년 선거 때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고 더불어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도 또 압승할 거라고 좀 근데 보여집니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게 그렇죠. 뭐 장담은 대통령만 못하죠. 믿고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오만을 떤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만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인 게 우리 대통령이 지난번 2012년에 48%로 떨어졌고 이번에 41%예요.
그것도 본인의 개인기로 버티면서 만약에 대선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면 대통령의 도움으로 옆에 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도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다 된 거다. 어림도 없어요. 또 선거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찍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까지 민주당이 문제가 있었던 그 내부에서 분란하고 이런 분이 다 나갔으니까. 예전 그 민주당하고 다르죠. 축구 오만하고 경기할 때 오만전 아, 보신 또 적 그래. 있어요? 아니 오만하고 경기하잖아 우리. 됐어요. 그때 우리가 오만하면 진짜 오만하지. 자꾸 그래, 그러시니. 졌죠 한번. 있다니까요. 아, 이게 얘기하지 마, 그다음. 아니,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가 오만해서 그렇게 벌어지지. 그렇죠. 새누리당이 내가 참패한 누구든지 거예요. 하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오만도 안 그렇게 갔기 되지만 때문에 이런 나라에 있는 암만도 안 돼. 두렵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계속 국민들 약한 자들을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 당이 치러야 될 이 선거는 저는 그렇게 만만은 하지 근데 어쨌든 않다고 지금 봅니다. 뭐 민주당 지지율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53%. 그렇죠? 네,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마고키친 여러분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고요. 이번 키워드 분석은 정청래 두 번째가 아니고 손수호의 키워드 분석입니다. 테스트. 예. 손수호의 키워드 분석. 아니, 사실 지난주 예고해준 대로 BBK 나옵니다. 아니 제가 이 정 의원님 키워드 분석하실 때는 저희 휴식 시간이에요 사실은. 아이, 정말. 시간. 맞아요. 예. 소녀님도 저와 함께 쉬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진짜. 가라가 네, BBK 참 때문에 완전히 인격 손상하고 괴롭습니다 괴로워. 네. 사실 제가 BBK 때 정치 혐오 상태였어요. 예. 그 당시에. 게다가 당시 제가 그 S 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삼성? SK.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10일 동안 배를 탔습니다. 하동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인도네시아를 갔거든요. 그래서 하동에서? 네. 발전소 있잖아요. 거의 남동 발전인가 그럴 건데. 그래서 그 제가 하동 정가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봉화정 아니었어요? 하동이야 하동. 좋더라고요, 하동. 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위성으로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가지고 그냥 안 쓰는 거예요, 그거는. 못 쓰는다. 그래서 속세를 완전히 등지고 떠나서 시비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하는지 일부러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 약간 좀 그 당시의 상황은 지금도 좀 생각하기가 싫은데 예. 하지만 또 숙제를 받았으니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네, 길면 다 삭제할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정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니까 예. 이게 BBK잖아요. 예. BBK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BBK의 주가를 조작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죠. 김경준 씨가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 정 의원님께서 많이 좀 돌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SNS에 뭐 썼다면서요? 네. 응원의 문자? 내가 응원한다 김경준을. 진실이 승리하기 바란다. 그리고 또 박범계 의원도 이제 강제 출국 당하기 전에 좀 면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경준 씨가 지금 일단 의혹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검찰과 특검의 조사 결과 그리고 또 판결 결과에 입각해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김경준 씨가 BBK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매집해서 회사 인수하는데요. 그 다음에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뒤늦게 이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그리고 또 옵셔널 벤처스의 회사 돈 319억 원 가량을 몰래 횡령을 해서 또 BBK로 돈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옵셔널 벤처스 인수하는 자금 중에 대부분이 BBK로부터 투자금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게 나중에 다 적발됩니다. 그래서 김경준 씨가 처벌받죠. 사문서 위조, 동행사, 또 특경법 위반, 횡령,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당시에는 증권거래법이 있었으니까 증권거래법 위반, 주가 조작했다라고 해서 형을 징역 7년형도 받고 1년형도 받고 또 벌금도 100억 원 나왔고 그렇습니다. 또 벌금을 못 냈기 때문에 또 강제 노역도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게 논란되는 게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런 거죠. 당시에 검찰이 회유를 했다. 어차피 대통령은 MB가 되는 건데 이거 우리가 이거를 그 당시에 유력했던 후보인 MB가 관여돼 있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혼자 했다고 덮어쓰고 들어가면 우리가 3년 정도로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당했고
당시에 그 회유에 넘어갔다라는 것이 김경준 씨의 현재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기획 입국. 뭐 얼마 전에 이런 말도 했죠. 바로 유경아 변호사가 자신을 한국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의혜훈 의원은 대표는 거봐라 내가 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갑다. 난 이제 누명 벗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물론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이제 송환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편지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가짜 편지. 예. 또 이것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신임 총재와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직접 이런 말 했죠. 나 때문에 BBK에서 MB가 무사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 장관 제안만 들어가지고 아예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등등.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거는 바로 MB의 관련성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를 김경준 씨와 같이 설립한 것이었고 예. 또 옵션을 맺혀서 주가 조작 등을 같이 한 것이라고 한다면 범죄니까 공범이니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뭐 공식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하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운대 영상 있잖아요. 주어가 없는 영상. 예. 네. 내가 설립했는데 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BBK를 설립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내가만 없지. 네. 네. 주어가 없을 뿐이지 BBK 설립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변명하죠. 나랑 관련이 있는 MB의 말입니다. 나랑 관련이 있는 김경준을 좀 띄워주기 위해서 했던 거다. 라고 해명을 했고 검찰과 특검이 모두 그렇게 봐서 불기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함이 있죠. 이장춘인가요? 이장춘 전 대사가 이제 그 명함을 받는데 MB로부터 거기 BBK 명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죠. 명함 준 적이 없다. 개구라죠. 그건 이 대사가 네. 평생의 그 습관입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 드러났었죠. 그런데도 아니라고 구라쳤죠. 아직도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까지 갔습니다만 특검이 검찰 조사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내면서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으로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기서 현재까지는 벗어나 있고 김경준 씨는 유죄 판결 선고받고 다 복역한 다음에 현재 미국으로 강제 출국된 상황. 여기에서 김경준 씨가 여러 가지 양심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정 의원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만 글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다 아는 거고 사람들도 아는 거고 그런데 또 이게 지난번에 또 욕먹었다고 이걸 처음부터 다 공부를 방송 안 해가지고 나가겠네. 네. 공부해서 이렇게 착하게 아니, 그래. 어쨌든 BBK 특검으로 인해서 이명박은 면죄부를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넌 죄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에 재수사가 이게 필요한 부분인 거고 사실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인생이 그냥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1년을 또 감옥 생활을 한 거 아니겠어요? 감옥 1년, 정치권 진출 10년 봉쇄. 그러니까 피선거권 10년 박탈. 네. 그 정치인에게는 거의 사형선과 마찬가지인. 어떻게 10년을 박탈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근데 정봉주와 똑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박근혜예요. 박근혜였는데. 2007년 경선 때. 근데 누구는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 누구는 10년 동안 정치 못하고. 뻔히 알면서도 봐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사면복권 얘기가 사실은 그 사면복권 한다 그럴 때마다 나왔었거든요. 정봉주는. 네. 근데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되겠죠. 너무 억울해. 사면 복권을 제한당할 이유도 없었는데 제한당하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정봉주 의원이랑 그 술 한잔 했어요. 근데 본인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양심수다. 이게 양심수 사면 복권을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정치인 하면 뭐 부정적이잖아요. 양심수로 자기는 분류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지난번 그 8.15 특사로 최태원은 풀어주고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당시에 정봉주 당시 의원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제 박범계 의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계기로 BBK에 대해서 이제 다 연구를 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이제 김경준 씨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박범계 의원이 하고 있는 거고요. 박범계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1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실 누가 변호사라도 이재화 변호사가 맡은 거 아니었어? 공동 변호사 맡은 거 같이 했겠죠.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가 같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정봉주 의원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방송 활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진행도 여러 건 하고 그래서 가족들한테 여쭤봤대요. 정치를 하는 게 낫겠냐? 방송하는 게 낫겠냐? 지금이 낫지. 그런데 놀랍게도 가족분들이 다 정치하라고. 진짜? 예. 왜냐하면 정치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 걸 봤거든. 본인이. 즐거운데 뭐 수입은 형편없을 텐데. 수입은 뭐 그래도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해. 또 정봉주 의원은 또 그 원에 돈이 좀 있어서 괜찮아요.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벌기도 많이 벌었지만, 원래 뭐, 그렇게 뭐, 궁색한 분은 아니니까. 본인이 그 정치인이 또 꿈이 어느 있는데. 국회의원은 뭐 궁색해서 하나?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있죠, 생기는. 근데 저는 그 사람 사업, 비즈니스 마인드 같은 거나 이런 정치 평론가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의 꿈은 다시 정계 못 낄 거예요. 못 낄 그래요? 거고, 예. 얘기해봤을 때 아직도 미래 많이 갖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뭐 당연한 거죠. 본인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수라며요. 죄는 양심수고. 그치. 또, 저거는 정치인이고 그런 거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BBK 그렇게 됐으니까, 재수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재수사 해야죠. 증거 나타나고 하면. 예, 그러니까. 적폐청산 차원에서. 지금 뭐 적폐청산 차원에서 재수사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 태스크포스에서 논두렁 시계 사건, 예. 그것도 재수사 뭐 할 것 같아요. 국정원이 흘렸으니까. 그러니까요. 허위 사실을.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재수사. 예. 적폐청산을 위해서도 BBK 사건은 다시 한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KBO 심판 두산 동호회 파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알바에서 야구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게. MLB 파크에 자주 가잖아. 그러네. 불펜. 각자 좋아하는 팀 한 번씩 밝히고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예.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또 저는 롯데요. 이 작가님, 롯데. 정 의원님 삼성 안 좋아하세요? 저는요. 네. 야구 관심 롯데입니다. 없지. 저는 충청도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원조 오비베어스 오. 박철순 투수 있잖아요. 진짜 좋아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요? 네. 지금은 뭐 그냥 두루두루 다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불펜에 갔다가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종범 선수 아들 있잖아요. 이종우. 예. 넥센의 히어로. 예. 야 진짜 잘하던데. 넥센의 히어로가 아니고 넥센 히어로. 이렇게 아니 이정후가 넥슨의 히어로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 넥센의 히어로가 이종우잖아. 예. 근데 넥센의 히어로. 아버지보다 더 대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내 느낌으로는. 그건 어려울 것 아니, 같아요. 홈런도 잘 치고 예. 주루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손수 변호사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제 나이 딱 반토막인 것 같습니다. 22살인가? 98년생이던데? 20살이겠죠? 고졸신이니까. 98이야 98. 그러니까. 하여튼 뭐 선수호 변호사는 SK. 예. 저는 네. 인천. 영국 SK 요? 예, 인천 사람이니까. 전 두산이요. 두산이죠. 두산인데 나 맨날 욕 먹는데 내가 사실 MLB 가서 한번 이걸 신고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본인 인증이 잘 안 돼. 네? 한 달 기다려야 돼요. 가입하시고 한참 있어야 됩니다. 한 달 기다려야 돼, 그래요? 한 달. 그래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주진영 그 선생이 한화증권에 사장으로 가면서 그동안 제가 밥도 많이 사고 그랬더니 뭐 누님 뭐 제가 뭐 이제 뭐 밥도 살게요. 그래서 얘한테 야구편을 보내줘. 그래가지고 그 하나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회사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4장씩을 사가지고 저한테 그 하나 경기가 있을 때마다 서울에 있을 때마다 이렇게 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를 이제 경기를 가면서 하나 팬인 척 했지만 저는 두산이죠. 예. 원조부터. 예. 그래서 어떻게 요즘도 김성훈 감독 좋아합니까? 참 그때는 다 김성근 좋아했어.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사과를 하고 넘어갈게. 저는 그렇게 정말 그 매니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저는 베어스, 거기 이제 곰들의 대화는 저랑 항상 들어갔었거든요. 거기 곰대. 곰대 들어갔고, 제가 거기서 곰모라는 고모. GOMMO라는 그 아이디로다가 제가 밥도 많이 사고, 번개도 많이 해서 스폰서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이상한 사기하는 사람 만나갖고 돈도 달리고. 그런데, 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요즘 최근에 좀 몇 년 동안 이제 야구를 좀 등한시 했었지. 옛날에는 야구 때문에 저녁 약속도 안 했었어요. 늘 중계 보고 1년에 뭐 한 15경기 정도는 제가 서울 경기를 다녔고요. 그랬었는데 관심 없어 하던 중에 이제 하나표를 주면서 김성근 감독 그때 뭐 한참 좀 뜰 때였었어요. 핫할 때죠. 네, 그랬었는데 제가 그냥 제 생각을 갖고 그렇게 그런데 쓴 것들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게 예. 생각하죠. 예. 근데 저는 김성근식 야구를 아주 싫어해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 요즘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 네. 근데 저는 이 김성근 싫다고 얘기했다가 박살난 적이 있었거든. 아니, 이게 인천- 핫했을 때. 오히려 그때 내가 엄청 얻어먹었어. 나 옛날에 한대화 좋아했어요. 한대화. 해결사. 감독으로요? 선수로요? 선수. 선수로. 우리 내가 이제 대전에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비베어스 뭐 거기 있잖아요. 네. 그 대전 연고. 지금 우리 뭐지? 하나 이글스? 네. 하나 이글스. 장종훈. 좋았지. 연습생 신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정알바에서 야구 이야기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두산 구단하고 심판 사이에 벌어진 동거래 사건.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정당당해야 할 스포츠판에 이게 비리가 있어도 되느냐. 그런데 이제 양혜영 사무총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김기춘의 보좌관 출신이다 그런 게 나오면서 아직도 김종과 김기춘의 파워가 KBO에 미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시작되는 거 여기에 이제 손소 변호사하고 손혜원 의원 두 사람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향력이 왜 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번 쭉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손소 변호사님이 야구에 그렇게 깊이 관여가 돼 있는지 몰랐었어요. 저는 원래 팬이기도 한데다가 그 저변에서 이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무료 변론을 해주면서 변호도 굉장히 맡고 있고. 깊이 들어가 계셨어요. 박동 기자하고도 그렇게 이전이 됐고. 제가 한 5년 전부터 그 야구 전문 기자이신 그 박동희 기자를 도와서 조금 일을 했습니다. 뭐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거나 뭐 도움을 많이 드린 게 아니고 뭐 탐사 보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그런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이건 좀 위험합니다. 요런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동희 기자님이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어느 날 이게 계속 중요한 걸 취재했는데 보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묻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롯데 구단의 CCTV 그 감시 사건 때는 심상정 의원과 함께 좀 해서 공론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었는데 그 후에 여의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정의롭고 정말 그 야구를 사랑하고 또 게다가 힘도 있고 영향력도 있으면 더 좋겠다. 손혜원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씨. 저는 제가 한 건 그밖에 없어요. 두 분을 만나게 해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동희 기자가 취재한 그런 추적 보도와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이 그 내용을 다 보고 받은 다음에 이러이러하게 해결하면 좋겠다. 다 금방 구상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손혜원 의원님과 또 팀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지금 보도를 할 건데요. 아니 내 역할이 가장 컸지. 네. 이런 일이 있는데 형님 어떻게 손혜원 의원하고 당연히 해야지 하면서 제가 그렇죠. 전화번호를 줬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 제일 큰 역할을 한 거야. 저는 사실 보니까 그동안 카톡으로만 연락을 하고 전화번호가 없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진짜. 내가 중간에 안 돼 하고 잘랐으면 못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제가 거의 이 신문고가 아니고 손문고예요. 뭐 어려운 사람들은 다 저한테 와요. 아니 원래 정치인이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라고 정치 시킨 정치 거지. 300명이나 있는데 왜 나한테만 와?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야구에 대한 지식과 관심과 그런 그 인맥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가지고 아마 이번 일에 손 의원님이 관여가 안 되고 안 나서 주셨으면은 글쎄요 이렇게까지 공론을 안 그래요. 했을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지금 그 두산 구단과 심판 사이에 돈 거래 사건이 있었고 또 넥센 구단하고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넥센 구단은 아니라고 하지만 뿐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박 기자는 두 군데뿐이 아니라고 보여진다라고 했는데 얘기도 했었고. 한 구단을 지금 밝히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관여할 거 아니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그냥 진행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구단하고 전 심판 사이의 돈 거래잖아요. 예.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점점 또 이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근데 KBO 자체에 비리가 많다. 이게 돈 거래뿐 아니라 KBO가 입찰을 합니다. 이권 집단이지. 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쪽으로 악용됐다. 그리고 또 KBO 내에 이거 구체로 말하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단계적으로 아마 공개가 될 거고요. 이게 뭔가 그 박동희 기자가 계속 쓸 거예요? 네. 네. 이게 스스로 뭔가 자정 노력이 가시적으로 안 보일 경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밝힐 수도 있는데요. 글쎄요. 자정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다 밝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결국은 KBO 내에 어떤 그 비리인데 이게 정치권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은 도대체 프로 야구라는 게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관객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스포츠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안에 정의도 있었고 있어야 하고 공정함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선수를 뽑을 때나 선수에 대한 대접이나 이것이 어떤 재벌 그룹들이 같이 서로 담합을 하면서 이익 집단이라는 이 어떤 집단 하나를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선수와 관객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그 안에서 안 보이게 좋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예. 승부에 조작이 있다는 거. 심판들이 돈을 먹었고. 근데 그 심판은요.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중에 집안 식구 중에 노름해갖고 집안을 다 말아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제 형제 중에. 그래서 저는 그 노름꾼들이 돈을 뜯어가는 행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전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잘 알아. 평생을 당하고 있어요. 제 남동생이 노름꾼이에요.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걔 동생 그 집안 제가 다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요. 저한테 가끔씩 돈 달라고. 근데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30년을 당하고 있다고. 예. 제일 우리 만만한 우리 어머니를 이제 앞장 세우니까 맨날 어머니 울고불고 하니까 또 차 사주고 또 대주고 또 차 사주면요 한 달이 안 가요. 그렇죠. 노름판에. 팔아치워야지. 그래서 내가 그 노름꾼들이 돈을 뜯어가는 행태를 내가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두산 사장한테 와서 두산 게임 있는 전날 밤에 전화 와서 술집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노름판에 하우스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30만 원이 있어야 돼 돈이. 아, 입장료가 있습니까? 입장료가 30만 원 들고 들어가야 되는. 난 너무 잘 알아. 어떻게 알지 이거? 그러니 그렇게 해서 들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기본 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이제 하룻밤 날리고 나오는 거예요. 노름꾼들의 전형은 뭐냐면 항상 다 날려요. 꾼들 만나가지고. 근데 지금 심판이 그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야. 두산에만 그랬겠냐고. 그렇죠. 그래, 하여튼 이거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필요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금 벌써 이게 2년 전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공론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비단 그거 하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공론화가 안 되는 것은 다 덮어버리는 그렇죠. 거야. KBO가 덮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지금 손혜원 의원이 도와줄 부분은 그런 거죠. KBO 주무부처가 지금 문체부인데, 문체부에서 당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인간들이 아직 예. 지금 다 있잖아, 그냥. 정권이 있고.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기사를 이제 박 기자가 냈고, 그 다음에 제가 링크를 했고,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제 팬들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오늘 들어온 소식은 뭐냐면은, 지금 문체부에서 똑같은 지금 얘기가, 그 문건 유출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누가 이 문체부 안에 있는 그 기밀들을 박동희한테 줬느냐.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지금 미칠 지경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오늘 한바탕 전화를 문체부에다. 우리 또 피감기관 아닙니까? 지금 문체부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문체부 장관이 누굽니까? 도정환입니다. 바로 전화하세요. 도전 장관한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노태강 차관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시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껍질을 벗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까지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요. 그 야구 팬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제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문체부나 그리고 지금 이 KBO 같은 데서 뭔가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힘들을 지금은 까발려야 된다는 것. 노태강 차관이 체육국장 출신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빠꾸미로 잘 알 것 같은데. 체육국장도 제가 너무 잘 알고 노태강 차관한테도 얘기 다 했고요. 이미 다 제가 말씀 다 이제 손소 변호사님이 얘기 듣고 나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두산에서 사실은 제가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두산에 지금 이번에 그만두신 그 김승영 대표가 제가 두산 로고 만들 때 담당자였어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 양반이 그걸 자기가 정말 이걸 내가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그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이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옷을 벗었어요. 돈을 받았으면 부당하게 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승부를 조작했다거나 뭐 결과물은 있어요? 그 안전 행위를 한 결과물은 건? 이제 우리가 그건 아직 대량이 안 되는 거지. 통해서 밝혀져야죠. 근데 그 사람은 노름꾼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누가 노름꾼이야? 심판이. 그러니까 일단은 밝혀진 거는 심판이 노름하다가 돈이 없어서 경기 전날, 그러니까 두산에 경기가 있는 전날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받았어요. 요까지만 지금 밝혀진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전화기 같은 거 다 조회해 보면은 자기가 다음 날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경기에 관련되는 구단에다 연락을 다 했을 겁니다. 이거는 뻔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로 다 계속 삥을 뜯으며 살았던 거죠. 노름꾼들은 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야구 팬들이 입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800만이 물론 800만 명이 간 게 아니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 부분이 연인원. 예, 연인원이 지금 800만이 야구를 구경을 가고요. 그리고 2천만이 TV를 봅니다. 그런데 지금 2천만이 야구 팬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야구를 사랑하고 내 돈을 주고 가서 보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 심판의 조작과 KBO의 농간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놀아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쾌한 얘기입니까? 폭파시키라고 합니다, 지금 다들. 지금 이 야구판 자체를 뒤엎자, 야구를 더 이상 뭐 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요. 야구를 정말 공정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해를 하시지 말고. 그렇지만 관객들은 정말 너무 지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기회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야구판을 정권 교체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것도 적폐청산이에요. 이거 반드시 그럼요.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무총장이 김기춘 실장의 라인이에요? 예, 보좌관이었다는 출신이죠. 거 아닙니까?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KBO 총재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총재할 때 총무부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총재를 하다가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가면서 보좌관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데려가면서 승진하고 오면서도 또 더 좋은 자리를 하면서 결국 사무총장까지 올랐고, 그리고 김종에 의해서, 김종이 또 야구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뭐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거죠. 어느 구단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디? 김종. 김종이 두산 출신이죠. 이번에 두산에 새로 구단주로, 사장으로 오신 예, 전풍 사장도 종갓집 사장을 또 저랑 같이 일했던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 참. 그래서 하여튼 와서 또 고생하시겠네 생각이 들고, 예. 걱정입니다. 어쨌든 적폐청산 일원으로 이것도 잘 해결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우리 두 분 이거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마지막 주제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재판 드디어 1심 구형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 김기춘 얘기도 했습니다만 김기춘 전 실장이 7년 구형받았고요. 조윤선은 6년, 나머지는 뭐 3년, 5년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7년, 6년을 구형했다 그러면 재판에서 거의 한 반띵 나오지 않나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 3년, 네. 2년 이렇게. 예외적으로 구형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 자문이었던 정기양 씨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징역 1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1년 선고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구형을 가지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 됐지 하고 이렇게 확진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 실형을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특검이 이번에 구형을 하면서 이 피고인들의 죄가 굉장히 무겁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굉장히 좀 중대한 일을 했다. 게다가 범행이 굉장히 치밀했다. 상대방들에게, 블랙리스트 오른 사람들에게 말도 안 해주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지원금을 끊어버리는 방법으로 했는데 아주 악랄하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형량은 짧지 않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박근혜 재판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인데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엎드려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졸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몸이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리고 또 뭐 방청객에서 내가 박근혜 딸이다 뭐 이런 얘기 소리 질렀다는 사람도 엄마 이렇게 불렀다고. 예. 해프닝이죠. 제가 갔을 때 그런 게 일었어요. 좀 보고 오는데. 저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요새 네. 김기춘 이제 전 실장이 자기가 뭐 사약을 받겠다라는 네. 얘기, 그런 쇼야? 아니 쇼죠. 당연히 쇼죠. 왜냐하면 자기는 사약을 받고 싶다 했는데 사약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거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쇼야? 정치적으로 다 책임지겠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죄. 그렇지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사약 받으면 받겠다 뭐 이런 거죠. 얼마든지 받겠다.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무죄. 죽는 소리 하고 지금 계속 그래요. 그렇죠. 몸이 안 좋은 거는 뭐 노인이니까 맞겠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펄펄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참 추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묘수를 꽁수를 쓰는 것 같은 그게 게. 동정심을 유발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 그렇게 보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불쌍하게 아유. 노인을 저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소원은 옥사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 내보내달라는 거잖아. 그렇죠. 계속.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년인데 그렇게 따지면 김기춘 실장은 지금 다 살았다.
뭘 또 이걸 감옥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 자꾸 하고 다 그거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아니 정말로 내 죄를 내가 받을 테니까 유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내버려달라는 거잖아, 계속 지금.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병원이라도 보내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빵이 있기 싫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네. 그 쇼를 부리면서. 환자복 입고 그렇죠, 재판 나오고 입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박근혜 재판에서 또 재밌는 것은 SK 노소영의 그 사면 반대 편지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게 왜 문제가 불거졌냐면 처음에 박근혜 재판에서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이 그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신 부인 노소영이 편지를 청와대에 보내가지고 우리 남편 사면해주지 마라. 들었냐? 그런 얘기 하니까 최태원이 들었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재판을 보고 노소영 관장이 내가 언제 그런 걸 보냈냐?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검찰이 재판장에서 찌라시 듣고 이런 말 할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검찰은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고 이게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지금 노소영이 자기 남편 사면 반대했다는 건 이제 정설로 됐습니다. 네. 노소영은 왜 그러면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을까? 일단 근거가 있어요. 안종범 수첩에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검사가 뭐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물어보지도 할 리가 않았을 없죠. 테죠. 그렇죠. 재판에서. 네, 안 했을 테죠. 그래서 일단 글쎄요. 짐작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소영 관장,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미울 겁니다. 아, 밉겠지. 미우니까 했겠죠. 당연히 밉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들 낳고 당연히 밉지. 근데 그러니까요. 배신감. 웃긴 거는 최태원이 사면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세계일보인가요? 편지 보내가지고 네네. 있다 아들 까발렸을 때 그 노소영 관장이 나는 이혼 안 한다. 가정을 지키겠다. 막 이랬단 네. 말이야. 그래 동정심 막 쏟아지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남편 계속 빵 있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거잖아. 아, 그거, 아유, 여자들 심리를 잘 모르는구나. 그게 뭐겠어? 나오면 그 여자한테 가니까. 그리고 그 빵에 있는 동안은 내 남편으로 있잖아. 근데 나오면 그 여자한테 간다고 마음의 결심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소영은 언론 플레이 한 거잖아 이게. 노소영, 노소영. 노소영. 고소영 말고. 아, 그 노소영. 아니, 전 노소영보다 고소영이 좋아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편지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예. 동생인 최재원 씨와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또 안에서 좀 반성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남편 풀어주지 말라고 하는 걸 대통령에게 그 편지를 썼을 정도니 그리고 또 애초에 이 사건이 그 불거진 이유가 최태원 회장이 옥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노소영 씨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큰일 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해서 당연히 임태희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뭐 그 목사를 통해서 또 임태희 비서실장이 그래? 라고 해서 민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검찰로 그 민정에서 일하던 검사가 나중에 그 검찰로 복귀를 하고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래요.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은 최태원 회장은 이혼을 말하는데 노소영 관장이 안 된다 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은 최태원이 했으니까 최태원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편지가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엄청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야, 최태원 좋겠네. 제가 볼 때는 이혼하고. 뭐 근데 나쁘지 이혼이 않은. 지금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최태원은 하고 싶어요. 근데 노소영이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진 않고 그 얘기 내가 얼핏 듣기로는 네. 지금 SK의 지금 그 SK 에너지하고 네. 유공하고 그 SK텔레콤이 두 개 다 그 노소영 아버지가 해준 거거든요. 해준 건데 지금 상황은 그 내놓으라는 거야 두 개. 근데 지금 상황은 요거는 진짜? 선수가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래. 출신자 나오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수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그래요? 들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 그 저를 포함한 저희 우리 넷의 배우자가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옥살이 더하게 해주세요. 네. 나오면 안 됩니다. 벌써 경제에 해가 됩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그 편지를 보내서 끝난 거지. 이미 그렇죠. 네. 이미 끝났는데 설령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유책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혼 판결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한 유책 사유 아닌가요?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죠.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구나. 노력을 한 건지 운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최태원은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이혼을 요구할 수 안 돼요. 없나? 예, 우리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그렇습니다. 뭐 합의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버틸 경우에는 그렇죠. 법으로 그 소송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은 안 되는 건데 양쪽이 잘못이 다 있으면 요구할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건 판사가 이혼해 할 수 있는 이 거죠. 정도면 뭐 알겠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재판에서 하여튼 다양한 재미거리를 소소한 재미를 저희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기춘 실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좀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일이죠 선고가.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예. 조윤선도 몇 년 나올까 한번 보고 또 우병우는 얼마나 구형이 내려질까 이런 것도 한번 재밌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마치죠? 네. 네. 저 다음 주 한 주 쉬어요. 네. 어디 출장이 있어서 갔다 오고 저 가서 또 충전해서 네.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녀님 한 주셨을 때 대타로 정의원님이 부르고 싶은데 저 때문에 못 불렀던 눈치 보느라 못 불렀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제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겠습니다. 누구지 머리에 바로 떠오른 모양이네. 바로 떠올랐습니다. 네. 여성으로 안 부르기만 됩니까? 해봐라 확 죽여버린다. 네. 감히 정치 알바에 윤혜원 한번 모시지 뭐. 윤혜 의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아, 그럼 왜 싫어해? 왜요? 왜 싫어해, 세우 윤혜원을? 제가 실드 친다고. 아이, 참. 하여튼 제 마음대로 부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100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네. 자리 뜨지 않고 방청해주신 방청 감사합니다. 100회. 고마워.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진짜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00회 동안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이 정치 알아야 바꾼다라는 이 제목에서 이것이 알바 시리즈가 돼가지고 알바 천국을 만들어서 지금 경제 알바는 사실 제가 이름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주진영 선생이 경제 알아야 바꾼다로 하지. 그래서 그거 너무 카페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류로 그냥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알바가 됐고 지금 정치 알아야 바꾼다도 또 다시 알바 시리즈가 검찰 됐습니다. 알바. 검찰 네. 알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해서 어찌 보면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어려운 것들, 정치 이면에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함께 이 나라를 바꿔가는데 이 시작이 되었던 그런 이제 팟캐스트 프로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알바 시리즈 어떤 게 나올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뭐 손 의원님은 그 정치 알바 하면서 또 한 몇 주 또 쉬었잖아요. 왜? 아, 셔츠. 계산. 계산. 저 인간, 이 두 인간들이 나를 수렁에 빠뜨리고 말이야. 네. 그래, 그런 데 있었고. 손변은 중간에 합류했어요. 네, 인천에 계산동이 있습니다. 아 계산동. 예, 정말 그 알아요. 예, 아세요? 계산. 작전동도 있지. 인천 아니, 괴산이 아니라 계산. 계산동이 정말 있어요. 계산기 할 때 계산. 아, 계산도 그래요? 있어요. 계산동이 있어요. 예. 계산동 살아요? 계산동 인근에 삽니다. 계산 얘기 하지 말랬잖아. 금지하라니까. 계산 얘기는 여기 금지하고. 자, 중간에 합류했는데, 처음에 네. 그 저의 합류 요청 받고 어떤 생각했고, 또 하고 나서 지금 어때요? 아, 저는 그날만 잠깐 왔다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그 탄핵이랑 뭐 재판 관련된 것 때문에 잠깐 와서 앉아있다가 예전에 EJ 때도 몇 번 그랬으니까 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영광이죠. 제가 어디서 지금 손혜원 의원님 현역이시고 또 정천 의원님 또 의정활동 아니 현역 아니야. 네, 의정활동 엄청나게 또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대단한 분들인데 제가 같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많이 배우고요. 제가 정치를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하지만 뉴스 보면서 궁금했던 거, 잘 이해 안 갔던 거 여기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이 알게 되고 깨우치고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공부하는 시간이고 매우 좋고 예. 항상 감사드리죠. 예. 그래요. 뭐, 100개 콘서트는 못합니다만. 예. 이 작가한테 네. 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하세요. 뭐냐면 제가 컷오프 됐을 때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이 작가예요. 네.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또 울겠다, 또. 11시쯤인가 아니요. 10시 반? 뭐, 오전. 네, 오전에. 오전 하여튼 오전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전화를 했는데 이 작가가 제일 먼저 뭐 큰 걱정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청래 컷오프에 항의하는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죠. 예. 그리고 또 정봉주 전화했나 내가 했나 했더니 홍콩가 있더라고. 네. 그러더니 트위터로 필리버스터 우리 하자. 이대로 둘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불같이 일어난 거잖아 이게.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만났었죠 우리가 또. 예. 만나가지고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100회 되니까 다시 문득 한번. 떠오르네. 자,
100회 우리가 기존 방송은 진행하지 못하지만 연말에 우리 콘서트 한번 합시다. 연말에. 좋아요. 연말 콘서트. 연말 콘서트? 네네,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디에서요? 뭐 어디서든 서울에서 하든 뭐. 한 3천석? 삼천석이요? 안 될 것 같은데. 에이, 네. 삼천석이 우리를 뭘로 알아 지금? 아, 그래요? 3천석 알았어. 합시다, 한번. 청래당만 8,600이야. 알겠습니다. 유료? 예, 그 사이에 뭐 우리 해외 교민들께서 한번 와달라 그러면 저희가 또 한번 해외 토크. 그거 갈 수 있어요. 북경에서도 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있잖아요. 오렌지 해? 김성애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8월 말에 미국 좀 와서 순회 강연 좀 하라고 그러는데.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김성애 같이 가자 그러려고? 안 돼! 안 돼! 할 일이 이자카 같이 세상이야. 갈까? 예, 아니 뭐 하여튼 예. 아니야, 가세요. 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미국 못 들어가잖아. 또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된 아니 뭐 계기였죠. 그 전에 사실은 노태우가 맨 처음에 정계 개편을 제안한 것은 YS의 통일민주당이 아니고 DJ의 평화민주당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DJ가 거절하고 YS로 왔죠. 네, 그리고 YS는 그때 서석재 네. 동해 재보궐선거 매수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정치적 궁지에 몰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3당 합당에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계 개편을 키워드로 정한 것은 그 이후로도 이제 좀 있었죠. 의원 꺼주기도 있었고 빼가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은 뭐 그냥 소소하게 일어났었는데 요즘 저한테 질문이 있는 것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국민의당을 받아주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국민들은 벌써 훤히 앞날을 또 내다보고 그런 또 이렇게 의심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국민의당이 어떻게든 와야가 된다면 그것도 정계 개편의 일환이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아직은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쨌든 총선에 따라서 의석수가 결정되고 그것을 총선에 의한 개편이 아니라 중간에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꼼수 개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지금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지방선거 전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뭐 국민의당을 탈당할 수도 있고 무소속당할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그런 일이 있을까? 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데 저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방선거가 눈앞에 닥친 선거 아닙니까? 네.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호남 지역 국민의당 지자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겠죠, 당연히. 일단 호남 주민들이 뭐 하냐 거기서 네. 탈당하라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설사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아직 이들의 개인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맞죠. 훨씬 더. 그리고 이제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많이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중에 신정훈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서 혹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 다시 그때는 뭐 민주당으로 들어올 수도 롤백하면 되잖아요.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은 지방선거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고 뿌리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설령 뭐 합당 논의가 뭐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죠. 예.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 대부분 현역인데 원외 지역위원장을 하는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들은 어떡하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런데 국민의당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위기입니다만은 그 대권 후보 같은 혹은 그 국민의 지지를 한껏 받는 지도자가 한 명 있으면 아무리 당이 어려워도 그 한 사람으로 결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권 주자가 없죠. 근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의 앞으로 정치적 입지라든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두원 의원 있잖아요. 예. 정두원 의원이 판도라에서 얘기한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던데요. 종치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기가 어려울 거라 보는데 정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거의 종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는 이게 새정치를 표방하고 남았는데 실제로 새정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다시 되도록이로 들어와서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은 참 염치 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쉽게 좀 말씀드리면 2012년에 우리가 대선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안철수 엔트리 원 단수비자는 가능해. 수다맨들 콘서트가 7월 29일 날 대구에서 있으니까
혹시 참석하실 분 참석하시고 손혜원 의원님도 시간 없으면 시간 아무튼 없으면 시간 많으면 신밥 해주실 신밥 안 할 거면은 난 쓰다면 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예, 29일날 대구 몇 시에요? 지금 시간은 확정적이진 않아요. 오후쯤에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이네요. 우리가 그 150만 다운로드를 넘으면 대구에서 한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지금 150만 넘었기 때문에 저는 약속 지키기 갈게요. 참았어요. 예, 그래요. 네. 예, 같이 하시죠. 뭐. 예. 재미나게 한번 해볼게. 28일이 금요일인데 제가 전교조 부산지부 강연회 가 있네. 커터 대구 그럼 가시면 눌러 되겠는데. 앉을까? 그렇지. 놀라졌다면 대구 오세요. 갔다가? 예, 예. 와이프 같이 가요. 짐도 싸주고. 그래도. 싸주고.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회 본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들어가 봅시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정계 개편. 아하. 네, 정계 개편은 국어사전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치권 용어인데요. 주로 이제 정계 개편 그러면 총선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네. 또 대통령은 5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정계 개편이라고는 표현 안 하죠. 그 민심에 나타났던 자연스러운 정계 개편을 인위적으로 물줄기를 바꾸려고 했을 때 인위적 정계 개편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죠. 투표 바꿔주는 건 정계 개편이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 원래 개념은 그게 그렇죠. 정계 개편이죠. 예, 예, 예. 자 근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어떤 소수 권력의 힘으로 정치 질서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 시도가 4.4 입개헌이었더라고요. 이게 민심의 흐름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1954년 11월 29일 자유당이 헌법을 중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이니까 중임 제한을 없애자. 그러니까 영구 대통령을 꿈꿨죠, 이승만. 근데 203명이 정원이었는데 투표를 참여했는데 135.333이에요. 그럼 136명이 찬성을 해야 개헌이 가능한데 135명이 투표했어. 그래서 0.333을 버리고 네. 135명만으로도 가능하다. 네. 이게 4.4 입개헌이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게 국가가 아세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예. 국가아세고 민심을 역행하는 거였고요. 뒤에서는 유신헌법이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 이걸로 국회를 해산하고 그리고 박정희의 또 영구 대통령을 꿈꿨죠. 예. 그래서 이런 유신헌법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1980년 5월 31일 전두환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예, 이것도 사실은 민심에 역행했던 인위적인 정계 개편의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의장과 24인의 위원이 있었는데 14명이 군인이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민주인사들을 잡아가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도 자기 편, 야당도 자기 편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들었잖아요. 오용야당. 그때 민한당. 민한당이죠. 이중대 예.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이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 3당 합당. 예, 예, 그렇죠. 아무리 청취자들께서 가장 와닿는 거는 3당 합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전혀 다른 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그렇죠. 다르게 3당 합당을 함으로써 이때 스타가 탄생합니다. 예. 노무현. 네. 3당 합당에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꼬마 민주당을 선택을 하면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역정, 고달픈 정치 역정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야를 바꾼다 10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야, 100번이구나. 예. 100번째. 10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크죠. 네, 원전하죠. 에피소드로는 우리가 100번째 에피소드고요. 방송 기간으로 따지면 1년 1개월 정도 딱 했습니다. 1년이네. 예. 1년 1개월? 1개월이죠. 작년 6월에 선거 끝나고 시작했어요. 예, 예. 했으니까. 그러니까 1년 넘게 정청래 외로움을 달래주고자 시작한 그렇죠. 방송이지. 그렇죠. 총선에서 아웃되고 나서 그렇죠. 그렇게 시작한 방송인데 그러니까 1년 1개월 됐네요. 예, 그러니까. 예. 자, 나 근데 100회 지금도 외로워. 그래요. 네. 효과 없습니까? 뭐 효과? 그러니까 방송의 효과가. 이거라도 있으니까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알바라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살았지. 그러니까 지역에 좀 다니라고요. 외로우니까 많이 보자가 다녀요. 붙여가지고 같이. 그러면은 고르십시오. 아줌마들하고 노래방 가는 거 말고. 근데 노래방도 이제 힘 딸려서 못 가겠어. 노래를 좀 쉬시면 됩니다. 노래방 노래를? 가셔서.
노래 계속 부르지 마시고. 성격상 그게 안 돼. 성격상 그게 안 돼. 아, 그러면은 외로움 달리는데. 근데 손혜원 의원님하고는 노래방 한 번도 안 갔죠.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바깥 사장님하고는 갔는데. 우리 남편 노래방 좋아하는데 저는 노래방 안 가. 왜요? 난 피곤해, 힘들어. 진짜요? 젊었을 때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예전에 아직 젊으십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어떤 그 전당대회 전에 뭐 지역위원장 몇 명 올라와서 같이 노래방 우리 집사람 불렀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개콘보다 더 재밌었대. 제가 그냥 계속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어머. 자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머. 아 당신을 그 부부 좋아하는 진짜 이유를 알겠대. 그 부부 진짜 이상하다. 여보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더라니까. 그래요?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보내 문자를. 실합니까? 싫어합니다. 싫어요. 야, 이거 참. 봐도 아니 모르겠네요. 근데 노래방이 나는 옛날에 노래방 없을 때부터 가라오케 시절에 나는 그 레이저 디스크로 우리 집에 방 안에 안방을 노래방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전 노래를 좋아했었는데 이제 목소리도 가고 에이. 재미도 없고 제 그러더라고요. 트위터, 페이스북에 취미가 뭐냐면 함께 노래하기.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하기. 알아봤어 난 다. 그래서 안 가. 그럼 함께 해야지. 식성은 근데 함께라고 하고 청국장을 혼자만 좋아하고. 부른다며. 아니 같이 춤추면서 부르지. 아, 그래요. 자, 오늘 종현님 1년 1개월 이상 정청래를 위해서 스타트했고 1년 1개월 이상 지났는데 소감? 정치 알바를 듣고 계시는 그리고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냥 들어주시는 예. 모든 청취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도록 지난주 하겠습니다. 댓글 좀 봐요. 댓글 안 좋았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초토화. 손수호 그랬어요? 변호사님 네. 나중에 BBK 진짜. 몰라는 거는 조금이고 와, 진짜. 정청래 공부 좀 하고 와라. 그 손혜원 의원님도 감회가 새로울 텐데 사실은 이 방송 할 때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손혜원한테 전화가 와서 이 작가가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방송이에요. 역시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이렇게 만드는 산파 역할을 했는데 100회 이상 했어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니 저는 이 작가님한테 너무 고맙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와서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소식을 전해주시는 정청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초선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정할못이 들어와가지고 또 제가 이것저것 다 배우면서 지나온 1년이었었고요. 이제 1년 동안 또 의정활동 해보니까 뭔지 감은 오지만 아직도 뭐 정무적인 거 모르는 거 투성이고 그런데 하여튼 정치 알바 나오면서 저도 뭐 뭐래도 자꾸 공부를 좀 하고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정 의원님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또 케미가 맞아서 이렇게 상위권으로 랭킹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도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니 전 의원이 양보하고 문재인 대표 그 당시에 48표 문재인 후보 받았고 48% 받았잖아요. 그리고선 한 100만 표 졌죠. 아슬아슬하게 졌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철수 그 후보의 성적을 본다면 종친 거죠. 가망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희망을 가질 만한 아무 그래요. 정말 매력이 없는 국회는 지금 안 나오죠? 능력도 없고. 국회는 그만뒀죠. 그 사태가 내려갔죠. 처리가 됐나? 그럼요. 국회의장한테 처리가 됐어요? 모르죠. 그 의장님한테. 좀 내년 안 지방 보궐선거는 치러진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벌써 같이 끝났는데 함께. 뭐 부인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고 그렇죠. 부인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런데 하여튼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후보가 됐어요. 이미. 그 가만 부인이 나오면 더 종치겠는데. 땡땡. 그래요. 그런데 그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당원이나 뭐 당규에 그 탈당을 하고 얼마 동안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룰이 있습니까? 1년. 1년. 네. 그러면 그 최근에 국민의당으로 나가는 의원들은 못 들어오겠네요? 아니 그 당헌이야. 특별 당규를 고치면 돼요 또.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복당이 허용됐잖아요. 그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당헌 당규에는 1년 전에는 복당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그럼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원 말은 국회의원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울 거라고요? 네, 어려울 거라고. 1년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또 복당 심사를 해요. 근데 의원님 나는 진짜 잘 모르겠는 게 내가 이 당에 와서 진짜 모르겠는 게 하나 있는 게 네. 그런 사람들도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더한 정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정치는 가능의 예술. 그런 정치권의 명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나가서 총질을 하고 그렇게 나가서 안면 몰수를 하고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는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니, 박영선 의원도 지금은 친문 아닙니까?
정치는 가능해 예술. 아, 친문 맞아요? 신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아니. 호남에 가서 감사 인사도 한다던데. 예. 그 어디 가서도 감사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저렇게 깨진 채로 갈까요? 아니면 합당이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바로 이제 넘어져서 자빠져서 무릎팍에서 막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참패가 예상되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앞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 살 생각을 한다면 내가 배지를 다시 달 수 있다면 죽어도 싫은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하여튼 정계 개편 어떻게 재밌어. 재밌죠? 예,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죠. 근데 빨리 선거가 왔으면 좋겠네. 근데 저는 사실은 바른정당 같은 데는 전략만 잘 세우면 굉장한 그 돌풍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들이 잘 못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홍보 전략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내년 선거 때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면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고 더불어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도 또 압승할 거라고 좀 근데 보여집니다. 그것도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게 그렇죠. 뭐 장담은 대통령만 못하죠. 믿고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우리 당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당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오만을 떤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만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인 게